어린 시절을 떠올려 보세요. 어떤 아이는 끊임없이 비판을 받으며 자신의 가치를 의심하게 됩니다. 나르시시스트적 성향이 되는 배경에는 이와 같은 어린 시절의 경험이 큰 영향을 미치는데요. 예를 들어 부모가 자녀에게 끊임없이 완벽함을 요구하는 경우를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아이의 행동에 만족하지 못하고 부정적인 피드백을 주면서 더더더 완벽해져야 한다고 요구하는 환경에서 자란 아이는 자신의 행동이나 성과가 부모의 기대에 미치지 못하게 되는 순간 사랑과 인정을 받지 못할 것이라는 두려움을 느끼게 됩니다. 이로 인해 아이는 태어날 때부터 가지고 있는 자신의 가치를 의심하게 되고요. 외부의 인정에 지나치게 의존하게 될 수 있습니다. 이러한 경험이 누적되면 성인이 되어서도 자신의 가치를 과대 포장하거나 타인의 인정을 과도하게 추구하는 나르시시스트가 되기도 합니다. 그리고 이러한 아이는 스스로를 보호하기 위해 우월감이라는 가면을 쓰게 될 수 있습니다. 우월감이라는 가면을 풀어서 설명드리면 아이는 자신의 진짜 감정을 숨기고 외부적으로는 자신감 있고 우월한 모습을 보이려는 모습을 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행동은 내면의 불안감과 열등감을 감추기 위한 방어 기제로 나타나게 됩니다. 성인이 되어서도 이러한 가면을 유지하고요. 타인에게 자신의 약점을 꼭꼭 숨기려는 경향을 보일 수 있습니다. 제가 만난 나르시시스트도 자신의 허점과 실수가 잦지만 절대 인정하지 않으려 했고 어떻게든 잘 포장해서 숨겨두려고 했던 것이 떠오르는군요. 결국 본인의 실수나 약점을 결코 대면할 수 없는 내면의 심리 상태 때문에 상대에게서 약점이 아닌 것을 약점으로 지칭해버리고 자기 혼자 즐거워하는 것이었던 것이죠. 반대로 지나친 칭찬을 받으며 자란 아이는 자신이 특별하다는 과도한 믿음을 가지게 될 수 있습니다. 이런 환경에서 성장하면서 어떤 문제 상황에 부딪혔을 때 잘못을 상대방에게 모두 전가하게 되는 것이죠. 또한 부모의 일관되지 않은 양육 태도나 방치는 아이가 외부의 인정에 의존하게 만들어 성인이 되어서도 과도한 칭찬을 갈구하게 할 수 있습니다. 사회적으로 개인의 성취를 강조하는 문화에서는 타인과의 협력보다는 개인의 성공이 주목받으며 이는 나르시시스트적 행동을 부추길 수 있습니다. 나르시시스트와의 관계에서 어려움을 겪는 분들을 생각해보면 타인의 감정을 깊이 공감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이들은 상대방을 도와주고자 하는 마음이 강해서 나르시시스트를 변화시킬 수 있다고 믿습니다. 또한 책임감이 강한 분들은 문제의 원인을 스스로 돌리며 나르시시스트가 책임을 회피하도록 만듭니다. 저 같은 경우도 숙박업을 하면서 더블 부킹을 받게 된 경험이 있는데 이때 상대 나르시시스트와 공동 책임을 져야 했지만 제가 먼저 너무 미안하다고 하면서 모두 제 잘못인 양 용서를 구했습니다. 사실 둘 다 책임을 져야 한다는 것은 알고 있었고 제가 먼저 미안하다고 말하면 상대도 아니라고 같이 미안하다고 해줄 것이라고 믿었었죠. 결론적으로 자신은 잘못이 없고 일 똑바로 하라는 소리를 들었었죠. 저는 자존감이 낮은 편은 아니라서 그러든지 말든지 그때는 지나쳤지만 이런 일이 한 번, 두 번, 10번, 20번 쌓이다 보니 자연스럽게 자존감이 깎이게 되었고요. 그런데 이렇게 자존감이 낮아지면서 어느 순간 나르시시스트의 비판을 사실로 받아들이기도 했던 것 같아요. 또한 제 경우도 여기에 해당되는데 경계를 설정하는 데 어려움을 겪는 분들도 나르시시스트의 영향을 받게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예를 한번 들어볼까요? 희진은 한 마케팅 부서에서 일하고 있었습니다. 동료인 민재는 항상 자신의 의견을 강하게 주장하며 회의 중 다른 사람들의 의견을 무시하거나 가로채는 경향이 있었습니다. 특히 희진이 아이디어를 제시할 때면 민재는 말을 끊고 자신의 생각을 앞세우곤 했습니다. 처음에는 희진도 민재의 행동을 그냥 넘겼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그녀는 자신의 의견이 존중받지 못하고 있다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이러한 상황이 반복되자 수지는 점점 위축되었고 회의에서 발언하는 것조차 두려워지기 시작했습니다. 어느 날 희진은 이런 상황을 더 이상 참을 수 없다고 느꼈습니다. 그래서 다음 회의가 끝난 후 희진은 민재에게 잠시 이야기를 나누자고 요청했습니다.
조용한 회의실에서 희진은 차분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민재 씨, 회의 중에 제가 의견을 말할 때 자주 끼어드시는 것 같아요. 저는 제 의견을 끝까지 전달하고 싶은데 그렇게 되지 않아서 조금 힘들어요. 앞으로는 제가 말을 마칠 때까지 기다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민재는 처음에는 약간 당황한 표정을 지었지만 희진의 진지한 태도에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알겠어요, 희진 씨. 앞으로는 더 주의하겠습니다. 그 후로도 민재가 가끔 무의식적으로 말을 끊으려 할 때가 있었지만 희진은 그때마다 미소를 지으며 손짓으로 자신이 아직 말을 마치지 않았음을 알렸습니다. 이러한 희진의 일관된 태도에 민재도 점차 그녀의 발언을 존중하게 되었습니다. 이 이야기를 통해 자신의 필요를 분명하게 전달하고 경계를 설정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알 수 있습니다. 희진은 솔직한 감정 표현과 구체적인 요청을 함으로써 원하는 변화를 끌어냈습니다. 이러한 태도는 나르시시스트적 성향이 있는 사람과의 관계에서 특히 중요하며 자신의 존엄성과 권리를 지키는 데 큰 도움이 됩니다. 반면 나르시시스트와의 관계에서 비교적 영향을 덜 받는 분들도 있습니다. 이들 부당한 대우를 확실히 인식하고 거부할 수 있습니다. 자신의 필요를 명확히 전달하고 나르시시스트와 자신의 경계를 명확하게 선을 긋습니다. 감정적으로 거리를 유지하는 분들은 나르시시스트의 행동에 휘둘리지 않으며 상황을 객관적으로 분석하고 나서 이 나르시시스트를 대처하기 위한 전술을 파악합니다. 영상을 보신 모든 분들이 이러한 분석과 이야기를 바탕으로 자신의 상황을 돌아보고 나르시시스트와의 관계에서 자신을 보호하며 건강해지시길 기원합니다.